따님 때문에 한국에 갔다가 미국 여성이 눈물을 흘린 이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임신과 출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갖기로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기를 갖기 실패했다거나 문제가 생겨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들에게 임신은 축복이기 이전에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리면서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따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던 미국 여성의 경험담인데요. 그녀는 임신을 하지 못할 거면 이혼을 하라는 말을 시어머니에게 들을 정도로 주변으로부터의 아주 큰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미국에서 임신에 실패한 후 난임 치료에 뛰어나다는 한국에까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난임 치료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면서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좌절할 뻔했던 미국 여성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는 한국에서의 경험은 무엇이었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죠.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불만도 없었고요.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한 번도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은 몇 번 만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인연이란 게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만남은 그렇게 운명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변의 남편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물어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걱정 어린 시선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막상 소개팅에 나가보면 실망만 하고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조건의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조건을 떠나서 성격이 개차반 같은 경우의 남자들도 가끔 나왔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남자를 소개받는 게 지쳐갈 때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첫 인상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카페가 2층에 있어서 남편을 뒤따라가는데 등 뒤 셔츠가 흠뻑 젖은 걸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눈살이 찌푸려졌을 텐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그런 모습에 괜히 긴장한 모습이 귀엽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처음은 만화책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둘이 은근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결국 칵테일까지 먹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사람을 첫눈에 보고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반면 나중에 남편에게 말을 들어보니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하다가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갔습니다. 크게 이렇다 할 불화가 없는 우리 부부 사이엔 작은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보다 2살 위인 형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에게 어머니의 성화가 대단했죠. 어머니는 결혼의 완성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저희 시어머니의 자식 욕심은 유별 않는데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임신을 재촉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첫마디가 뱃속에 손주도 함께 왔냐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주를 그렇게 바라시는구나 하고 가볍게 넘겨들었는데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말을 꺼내 아이에라이까 나중에는 큰 상처로 와 닿았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아기를 못 낳는 저에게 불만이 많이 쌓이셨는지 아이를 못 낳을 거면 아예 이혼을 하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결혼의 완성은 아이인데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왜 결혼 생활을 하냐고요? 그냥 서로 연애나 하듯이 결혼 없이 편하게 지내라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심적으로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그냥 늦게 찾아오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해봐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안 낳는 게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난임인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본인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도 아이를 가가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만 저를 책망하니 저도 점점 아이도 낳지 못하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이러다 보니 처음엔 반항심이 들었어요.
아이를 꼭 가져야 하는 건가 의문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결심도 했죠. 아이를 낳았을 때의 장점을 일부러 외면하고 단점들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몸도 다 상할 테고 제 인생도 뺏겨버릴 텐데 오히려 아기를 낳는 일이 우리에게 손해일 거라고 말이죠. 이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친정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만큼은 항상 제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친정엄마는 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아이에 대해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조급해하면 더욱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길 원한다면 솔직히 손주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죠. 엄마 덤덤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저를 닥달하는 상황에서 엄마만큼은 그렇지 않으니 그래도 제 딴엔 그게 위로가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아기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금방 변하게 됐어요. 남편을 몇 번 보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구나 했던 것처럼 나이를 다 보니 이제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임신을 위한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나님 커뮤엘아이의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걸 먹으면 좋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왠지 아기가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잠자기 전 족욕도 매일 했고 좌음과 좌욕 기계를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로렐라, 견과류, 엽산 등 효과를 봤다고 하는 각종 영양제들을 모조리 사서 먹었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그냥 병원에 가서 시술 받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참 많이 한다며 바닥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셨습니다. 눈치가 보였던 전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놓았던 난임병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기로 결심했죠. 직접 좋은 병원을 수소문하며 여러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뚝뚝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 마음 편히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병원을 선택해 난임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아기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실패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만 쌓여져 갔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1년의 과정들이 너무 힘들면서도 무서웠는데 마치 병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공장에 들어간 것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병원비가 너무 비싸 다른 곳을 더 찾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남편은 병원 치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솔직히 지치기도 했지만 남편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 덕에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용기가 났어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죠. 처음엔 포기하고 싶다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마음속엔 하고 싶다는 생각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새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며 부딪히곤 했어요. 어차피 병원에 간다고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했으니까요. 오히려 병원에 갔다가 힘든 과정 때문에 실망감만 늘어났으니까요.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그녀는 한국에 가서 난임 시술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낸 친구 때문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미국에서 실패했더라도 한국에서 성공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실력이 뛰어나다면서요. 그리고 한국에 가더라도 시술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단단한 눈동자에서 왜인지 모를 신뢰감을 얻었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난임 산부인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 후기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의 푸근한 인상에 왜인지 모를 믿음이 가더군요. 어쩌면 너무 간절해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마지막 시도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난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병원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훈훈해서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왠지 이 병원에 다니면 아이가 우리에게 와줄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들더군요. 전 의사 선생님께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워낙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유명한 병원이라 통역사들도 많았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후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국에서 병원을 다녀봤지만 계속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여자 의사 선생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부터 멀리 온 저희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더니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며 저의 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저에 대해 원망만 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 뵙는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너무 고마우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남편과 친정엄마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올 아기가 길을 잃은 것 같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제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말에 남편이 장기간 휴가를 내고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난임 병원에 다녔어요. 시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칭찬하기 입이 아플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부부들은 이미 마음이 한번 다친 상태가 많았는데 모든 의료진들이 무척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들 뿐이어서 매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또한 한국 난임 시술을 추천해준 친구의 말대로 한국의 난임 시스템이 꼼꼼하게 체계화되어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엔 혈중 호르몬 검사나 난관 조영술, 초음파 검사 같은 기본적인 불임 검사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미국에서 검사했을 때와 달리 검사 내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이겠죠? 한국 의사는 항상 2번, 3번 확인해주고 설명도 세부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제게 얘기해 주었어요. 천하의 명약도 마음이 불편하면 약발이 받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난임 치료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꾸준한 끈기를 갖고 당사자가 굳게 마음먹고 해야 하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죄인 같은 취급을 받아와서 그런지 스트레스는 물론 작은 타격에도 금방 무너질 정도로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그걸 감지한 의사는 남편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한국 의사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어서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면 가끔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안부를 전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항상 딸 건강이 우선이라며 얼굴이 너무 야위었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까짓 손주는 안 봐도 괜찮으니 저의 건강을 제일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으면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항상 제게 큰 위안이 돼주었습니다.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친정 엄마 덕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꿈만 같았어요. 전 한국에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시술이 이제는 거의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을 때는 남편을 붙잡고 펑펑 오열하고 말았어요. 오랫동안 마음앓이했던 그 시간들을 드디어 보상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미국에 가서 낳았지만 이 아이가 무사히 길을 찾아 우리 부부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한국 의료진 덕분이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친정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죠. 문득 그 눈빛을 바라보며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 엄마가 손주를 바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안 그런 척한 것이 너무나 고맙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보니 참 좋습니다. 뭐라 구구절절 말할 수 없고 사실 표현도 잘하지 못하겠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기를 잘 키워보기 위해 노력하며 제가 예전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해 걱정인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기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건강하게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늦으면 늦는 대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천사를 안겨준 한국의 의료진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난임 치료 덕분에 결국은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어쩌면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찾아오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듯 임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은 사연에서처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이 올라오고서는 이 여성에게는 축하의 박수가,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에게는 칭찬의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의 댓글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6년 정도 난임 치료를 하고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해버렸어. 물론 나이도 이미 많아진 상태였고, 하지만 이 글을 보니까 나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졌어. 남편과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어. 나는 스페인에서 불임 클리닉에 다니고 있어. 나는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데도 우울증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사연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 나는 이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 나는 불임 치료가 잘 되지 않았고 그 후에는 병이 생겨서 자궁적출까지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임신을 했다고 하니 대신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 한국의 난임 치료는 세계 난임 의학을 이끌며 세계인들의 소망을 실현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는 다양하게 많지만 난임 분야에서의 공헌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난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심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난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원이 많더라도 결국 난임 부부의 진정한 소망은 임신이겠죠? 올해는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는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